2023년 12월 7일 새벽 1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요양 4년차가 끝나고 이제 5년차로 접어든 그런 며칠 안 남은 그런 상황인데요. 말만 뭐 몇 년 했지 사실상 아직까지 제가 이런 가족요양에 대해서 뭔가 제가 하는 원칙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표준을 아직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미세한 부분에 항상 어떤 그 차이가 있더라고요. 차이가 미세한 부분에. 근데 그 차이가 너무나 커요. 어찌 보면. 그래서 날마다 또 다른 통계 자료에 의해서 또 다른 어떤 매뉴얼이 나오고 그런 상황인데요. 먹는 이야기입니다. 먹는 이야기. 그게 먹는 이야기로 해서 먹는 이야기로 끝나는데요. 노인들은 모두가 다 퇴행이고 팔다리 못 쓰고, 예를 들어서 저 노인 같은 경우에는 팔다리도 못 쓸 뿐만 아니라 앞도 못 보는 소경이시고, 똥오줌 못 가리는 건 당연하고요. 식사도 뭐 혼자 못 하시고 헐스리인데 다 흘려요. 밑으로 이렇게 팔이 없어가지고. 이런 상황 하에서 어머님께서 몸과 마음이 정상인처럼 해드리려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냥 이렇게 뭐 죽기를 대기하는 그런 수준으로 똥오줌 그럼 처리하고 한다면 이야기거리가 없죠. 그거야 뭐 육체적인 노동만 하면 되니까 식사를 하시면 하고 마시면 마는 것이고, 뭐 이렇다면 크게 뭐 말할 거리가 없는데요. 식사를 하시면서 이 사계절의 변화를 느끼시면서 자식들의 이 손끝을 느끼시면서 말은 못하지만은, 아픔 못 보시지만은 어머님께서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으시겠다, 이렇게 하면 식사를 좀 더 잘 드시겠다, 이렇게 하면은 좀 편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게. 침대 위에 누워서 가만히 보고 때되면 식사 드리고, 안 드시면 뭐 그 다음 게 수액 주사 드리고 이럴 것 같으면 논쟁거리가 없죠. 식사가 연료다 보니까 이 입술이 열리지 않고 혀에 침이 안 나오고 목구멍이 안 열리고 식도 활동이 원활히 못한 것이 상당히 가족요양 하는데 굉장한 핸디캡으로 다가오네요. 무지무지한 핸디캡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식사 보통 하시는데 오늘도 어제도 식사 이야기, 그제도 식사 이야기, 아마 내일은 모레도 계속 식사 이야기일 건데요. 식사로 인해서 사고도 많이 나고요. 식사로 인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많이 좋아지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식사로 인해서 가족 요양이 편할 수도 있고 아니면 끝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식사를 막 거부하시잖아요, 노인들께서. 거부하시는데 그 거부한 정도가 극렬합니다. 극렬해요. 입을 가물고 절대 안 되세요. 평소에 힘이 없으신 분이 그 거부하는 힘은 강렬해요. 그러나 이제 우리 같이 요양이나 간호하신 분들은 막 수저를 막 쑤셔 넣죠, 입으로. 제 어머님은 틀리했기 때문에 다행인데, 틀리 안 하신 분들은 사고 많이 날 거예요, 그러다가.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제 노인 어머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막 식사 먹기 싫은 경우 있잖아요. 속에서 안 받아들이면. 그때 누가 밥을 준들 그 금으로 된 밥이라 한들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가는데,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보니까 부모님들 식사 거부하시는 것이. 근데 거기다 막 들이내리면 안 되죠. 다 아무리 정성스럽게, 지금 새벽 1시 22분입니다만 저는 좀 이따 어머님 식사 준비하거든요. 이 아들이 새벽에 잠도 못 자고 마련한 음식 다 뱉어버립니다. 그러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한 수저도 안 드시고 몸 35kg 나가신 분이 속 상하죠. 속이 새카맣게 다 들어갑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이제 아침은 그렇다 쳐요. 이제 정심도 됐어요. 아들은 그래, 어머님께서 아침에는 입이 안 열리고 침이 마르고 식도가 열리지 않아서 못 드셨는데 이제 점심 때는 드시겠지 하고 막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근데 점심 때도 또 안 됐어요. 그러면 이제 속이 다 들어간 게 아니라 정신이 다 들어가고 이제 영혼이 다 들어갑니다. 이제 왜? 몸무게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연로하시잖아요. 지금 피 수치가 엄청 낮아요, 우리 정상인들보다. 한 끼 두 끼만 굶어버리면 바로 예컨대 뭐 폐혈증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수치다 이겁니다. 왜? 평소에 지금 적게 드시기 때문에. 그런데 정신까지 또 그러면 이제 완전히 이제 자녀들은 그렇게 상태가 되는 거죠, 이제. 예. 멀쩡한 자녀들이 넋이 나가버리고 이제 혼비백산합니다. 아무 생각이 안 나면 머리가 하얘져. 그때는 방법은 딱 하나죠. 이제 병원에 입원하는 수밖에 없어요. 수액주사 맞는 거. 여기를 제가 3년 했어요. 거짐 좌충우돌 하면서 어찌 보면 복골복이죠. 근데 복골복 중에서도 부모님의 식사를 좀 잘 해드리기 위해서는 하루에 적어도 1시간은 어머님 주물렀습니다. 적어도 1시간. 예. 이제 좀 있으면 제가 식사 준비하고
어머님도 주물러 드려요. 전신을 주물러 드립니다. 전신을. 예, 주무르면 감이 오죠. 꽉 주무르는 어머님께서 잠을 깨시기 전에 움찔하거든요. 그 근육이 움찔해요. 그러면 좀 강도를 낮게 해서 그래가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싹 주물러드려요. 보통 한 동일 부위를 한 50회 정도 주무릅니다. 50회 정도. 이것은 뭐 주무실 때만 한 것이 아니라 낮에도 많이 해요. 그리고 이게 기분 전환용으로도 많이 해드립니다. 제가 식사 거부하실 때도 제가 딱 상 치우고 침들 모시고 가서 그때는 강하게 압박을 하면서 주물러 드려요. 어머님께서 골다공증 환자시라 너무 많이는 못 주무드리고 하여튼 최대한 압박을 가합니다. 어머니 막 죽으실 악수 난리죠. 근데 식사를 거부하는 것이 선망현상도 있기 때문에 그 선망현상을 깨기 위해서도 강하게 충격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또 하나 안마와 스트레칭을 해드리죠. 관절 운동 같은 거. 그로 인해서 이제 침이 나오고 오장육부가 돌아가고 식사하신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지난 3년간 부지런히 주물러드리고 주물러드린 것은 최소 1시간 이상, 휠체어 산보는 최소 이것도 한 2시간 이상 했어요. 제가 3년 동안. 네. 만으로 3년입니다. 만으로. 어찌됐든 간에 주물러 드린 것이나 힐트의 산도가 효과가 있었는지 몰라도 그래도 식사는 좀 하셨고 지금 생존해 계십니다. 퇴원 당시는 의사는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상태에서 거진 반강제로 종합병원에서 퇴원을 하셨거든요. 그러신 분이 지금 코로 식사하시는 거 관 빼고 입으로 물부터 드시는 훈련 해가지고 지금 입으로 그래도 음식을 넘기잖아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근데 제가 지금 오늘 이렇게 힘주어 말한 또 다른 이유는 요즘 어머님께서 과일을 많이 드세요. 제가 요즘 이전과 요즘 이후가 확연히 차이 나는 게, 물론 그 이전에도 과일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차이는 예전에는 과일은 디저트였고 지금은 과일이 주식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식사를 잘하세요. 일단은 이제는 이제 걷기가 이제는 이제 뭐라 해야지, 크게 디저트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는데 영양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여러 가지 선생님들의 유튜브 내용을 보니까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어머님께서는 식사를 거부하시기 때문에 과식이 더더욱 좋아요. 근데 그게 건강상으로 문제 없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혹시 몰라서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삶아가지고 갈았어요. 그것을 과식함에 있어서 그 사과즙이나 배즙 이런 즙에다가 좀 섞어서 드립니다. 그랬더니 어찌됐든 간에 이제 제가 어머님 식사로부터 육체와 정신이 해방된 느낌입니다. 이것은 가족 요양만 그 부분만 딱 보자면 하나의 혁명이라고 저는 봐요. 단점이 있죠. 돈이 많이 가고 손이 많이 갑니다. 식사하는 것도 손 많이 가지고 손 많이 가서 문제가 안 되고 돈이 약간 많이 들어요. 그러나 매 식사 시간마다 부모님 식사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된다는
그거에 비하면 이건 뭐 하늘과 땅 차이도 예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식사만 잘하시면 제가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아울러서 더더욱 기분 좋은 점은 어르신들은 물만 먹으면 이렇게 체해요. 체하거나 살이 들린다 그러죠. 근데 이렇게 국물을 드신 경우, 과즙을 드신 경우는 체하지가 않아요. 예, 이게 약간 습기 속에 약간 그 게일 정도 그런 상태로 드시면 안 체하더라고. 그러니까 습도가 체하지 그 살에 들리지 않고 넘어가고 그러니까 아까도 방금도 소변 보셨는데 잘 보세요. 소변을 많이 보심으로 인해서 신진대사가 원활했고 아울러서 요도 감염도 예방할 수가 있고 참으로 일거 양득 삼득 사득이더라고요. 보니까 이 과식이 우려되는 점은 여러 유튜버상 의사 선생님들은 건강상에 관계없다, 오히려 좋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제 관점으로서는 아무래도 주식이 바뀌다 보니까 영양상의 문제가 없을까 이런 문제점과 또는 과식이 주가 되다 보면 아무래도 대변 주기가 이제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변비가 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어서 고구마를 좀 사려고 그래요. 고구마 사가지고 고구마를 같이 드리려고. 하여튼 요 앞에 3, 4일간은 제가 굉장히 편했어요. 아침도 잘 드세요. 배 있죠? 배를 배 간 것과 양배추를 삶아서 간 거 있어요. 거기다가 계란 후라이 하나 섞어서 드리면 잘 드십니다. 예. 아침에도 잘 드세요. 아침에 후라이 하나 드리려면 제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전쟁입니다. 1시간 반 걸려서 후라이 하나 드리거든요. 아침에 안 먹은 경우도 많죠. 못 드신 경우도. 근데 그분은 원활히 드시더라고. 또 휠체어 산보도 많이 하고요. 휠체어 산보를 많이 해서 식사를 잘 하실 수도 있으나 닭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 모르겠으나 지금까지 통계로 봐서는 예, 과식이 주된 원인 같습니다. 과식. 예. 과일 과자요 과식. 혹시라도 그 부모님 식사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 많으시죠? 아마 많으실 거예요. 우리를 또 금방입니다. 우리도 곧 90세 넘어요. 과식을 정말 권장합니다. 예. 제철 과일은 참 좋잖아요. 우리나라 사계절 제철 과일들. 근데 그게 영양상 문제 없다 하니까 근데 요즘 조금 제가 고민스러운 게 있어요. 저는 예전에 어떤 글이나 이렇게 선생님들 말씀 중에 계란과 우유를 회피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간혹 접했을 때, 아니, 왜 저 사람들 저런 말 하지? 계란과 우유는 어찌 보면 종합 영양소인데,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말을 이제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헷갈립니다. 저는 계란과 우유 매니아거든요. 적어도 우리 어머니하고 관계가 있어서. 근데 그분들이 계란과 우유를 먹지 말라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항생제 등 갖은 약을 쓴다 이거죠.
성장 촉진제, 항생제, 무슨 방부제 이런 것들이 특히 우유 같은 거는 방부제, 계란은 방부제 안 들어가겠지만 이런 것들이 있다 그거예요. 잔존물이겠죠. 발육 촉진제나 항생제는 잔존물이겠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한정된 공간 내에서 이렇게 동물을 사육하다 보니까 거기서 받는 스트레스로 인한 여러 가지 그 화학 물질이 계란이나 우유에 남아 있다 이거예요. 저런 게 뭔지 모르죠. 그게 더 심각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방목에서 자연에서 자란 소의 우유, 방목에서 자연에서 자란 닭의 계란은 무조건 먹어라. 그것도 그래요. 그러나 이게 한정된 공간 내에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성장 촉진제 맞아가면서 항생제 맞아가면서 이렇게 자라고 낳은 우유나 계란은 좀 깊이 하세요. 이 말에 공감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먹을 게 없더라고요. 계란하고 우유는. 지금 우리나라 마트에 있는 계란이나 우유는 아마 다 이게 99가 아니라 100% 거예요. 뭐 저희 어머니야 이제 내년모레 100세시니까 뭐 문제 있겠습니까만은 문제는 저예요. 저도 상당히 그런 것을 중시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아쉽지만은 계란하고 우유에 대해서는 작별을 고해야 되지 않나 싶네요. 예, 어머님께는 아마 드릴 거예요. 저는 아마 앞으로 계란과 우유는 먹지 않을 것 같고, 대신 초원에 어디 적당한 데 하나 이렇게 철망 쳐가지고 거기서 닭을 좀 키워볼까 합니다. 제 먹을 것만, 혹은 제 형제간들만 먹을 것만. 이런 계란과 우유 사태를 보면서 저는 자연이란 것에 대해서 참 경외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사에 대해서도 많이 경외감을 느껴요. 모든 게 자연스럽고 평화롭고 순조로운 것이어야 된다 이거죠. 이게 자연의 법칙 같습니다. 이 법칙이 어긋나는 것은 단기간적으로는 생산적, 효과적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그것이 하나의 병은 균 것 같다 이거죠. 이것은, 이 원칙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적용될 것 같아요. 약간 이 원칙을 풀었으면 그냥 오차한 개 내에서 좀 주위와 평화롭게 살아라 이 말 같습니다. 주변 같고, 제가 이번에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보험사 합의하는 과정에 제가 지금 왼손 손에 마비가 왔거든요. 왼손을 자유롭게 쓰지 못해요. 근데 합의금으로 지금 제가 600을 받았는데요.
협상 과정에서 굉장히 제가 힘들었어요. 제가 어저은 보험사 직원에게 그랬죠. 이 증상 반만 당신이 가지고 가고 1,000만 원 줄 테니까 당신 받겠습니까? 보험사 직원이 장난을 못해요. 못 받죠. 근데 반이 아니라 전부 이 상태에서 600을 준다고 하고 그것이 우리나라 대보험 판례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재판하려면 하라 이거예요. 보험사에서. 참 그래서 1년 동안 협상을 끌었는데 이것도 자연의 현상이겠죠. 예. 인간으로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서는 우겨봤자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사고, 인간의 시스템, 인간에 맞는 모든 법과 제도도 수색되거나 누적되거나 하는 자연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도 이 자연도 점진적으로 변화가 오겠죠. 이제 이것도 하나의 그 문화의 세계니까. 그래서 그냥 600에 합의했는데요. 마음은 편합니다. 마음은 편하고 향후에 나에게 닥칠 이런 어깨의 후유증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저의 의지 그리고 저의 어떤 신앙심이랄까요? 그런 걸로 풀어가야겠죠. 몸이 아프고 어머님을 요양하는데 날마다 그 식사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겪는 스트레스, 이런 스트레스가 아주 지긋지긋한데요. 그럴 때마다 이 마음 한구석에는 저는 우리 아버님, 우리 조상님, 더 나아가서 조물주를 항상 기억을 합니다. 생각날 수밖에 없어요. 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도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그때는 아버님 도와주세요. 조상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상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이 말이 스스로 이렇게 나오더라고. 참 마음 한구석에서. 그 말을 누가 시키지는 않죠.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하루가 밝았습니다. 이끌어 주십시오. 밤에 잘 때도 오늘도 무사히 하루가 지났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조상님 감사합니다. 조물주여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하고 일어나고 잡니다. 아마 내일도 그러겠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지금 1시 44분인데 그나저나 참 요즘 저는 기분이 좋네요. 어머님 식사를 잘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또 좀 있으면 아침 식사를 오늘은 이제 홍시 그 가운데 부분을 다 빼내고 해야 변비야 안 걸리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변비야 안 걸리게끔 안에다 작업하고 그다음에 홍시 하나만 드리면 안 되니까 포도 좀 어떻게 하고 포도 씨를 좀 발라내야겠죠. 씨 발라내고 그다음에 양배추
이렇게 해서 3개, 거기다가 호랑이 하나 풀어서 드리면 아마 무난할 것 같아요. 제가 가족여행 함에 있어서 잠을 그렇게 많이 못 자고 노동 시간이 많은데요. 우리가 가족여행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아이고 똥오줌 그거 어떻게 가리냐 이것만 생각했지 나머지는 별로 생각 못 하잖아요. 근데 제가 가족여행 해보니까 똥오줌 치운 것은 1시간밖에 안 돼요. 예. 어머님께서 극단의 예를 들어서 침대 위에다가 설사했다 합시다. 그러면 난리 법석이겠잖아요. 예. 예, 장난이 아닙니다. 이런 제가 예시를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그런 일이 벌어지면 쇼가 벌어지죠. 이것도 1시간이면 끝나요. 예. 어머님 그대로 옷 벗기고 샤워장 가셔 샤워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침대 시트 다 걷어내고 새로 싹 다시 깔고 빨래 1차 손빨래하고 2차 세탁기 집어넣고 어머님 목욕해드리고 옷 입혀드리고 그 다음에 제 몸도 어머님 이제 들고 이동 과정에서 제 몸도 어머님 똥이 묻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저도 목욕하고 제 옷도 세탁하는데 1시간밖에 안 걸려요. 네. 처음에는 저도 넋이 나가버렸죠. 그런 상황. 한 번도 하다 보니까 딱 시간을 재봤어요. 그러니까 딱 1시간 걸려요. 네. 근데 어머님이 식사를 안 하시고 버틴다면 그게 하루에 6시간입니다. 몇 끼당 2시간. 그것도 식사를 잘 하시냐? 아니에요. 2시간 동안 한 10수 드세요. 그러면 나는 2시간 동안 어머니 앞에서 춤추고 노래 부르고 어머님 막 주물러 드리면서 그것도 어머님 기분 봐서 얼른 한 수 입에 넣어 드리거든요. 근데 그것도 2시간 동안 10수 드시면 제가 피로가 좀 덜 쌓이는데 식사 안 하시면 저는 피로가 쌓일 정도가 아니라 녹초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똥오줌 치고 이것은 아주 어쩌면 쉬워요. 쉬워. 예. 그냥 이거 얼른 합니다. 그냥 기본 매뉴얼대로 딱 어머님께서 대비를 보셨다, 침대에 보셨다 하면은 간단해요. 그대로 화장실에 가서 옷 벗기고 그대로 뭡니까? 욕실 가서 샤워합니다. 옛날이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나 요즘은 수도꼭지만 틀면 따스물 쫙 나오잖아요. 똥 묻은 것 1차 손빨래하고 2차 세탁기에 집어넣으면 세탁기가 다 알아서 해주잖아요. 뭐가 일입니까 그거. 일이라면 어머님께서 팔다리를 못 쓰시니까 목욕탕 밑에 타이르잖아요. 미끄러워요. 안전사고 위험. 그건데 다행히 어머님께서 35km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어머님을 들어가지고 욕조용 좌변기에 앉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몸을 씻겨드리죠. 힘들지 않아요 그거. 가장 지난 3년 동안 저 정신을 짓눌렀던 식사로부터 제가 이제 좀 더 두고 봐야겠죠. 지금 3일간인데 삶은 식사를 잘 하시거든요. 예. 근데 아마 잘 드실 것 같아요. 물론 과식만 하루 그것만 한다 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바와 같이 평소에 수시로 스트레칭 해드리고 관절 운동 해드리고 주물러 드리고 식사 전으로 힐제 산포 해드리고 또 식사할 때 어머님 노래 좋아하시거든요.
춤추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어머님 앞에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움직이면서 율동 보이면서 식사를 드려야 돼요. 어머니께서 지금 봉사시거든요. 근데 제가 춤추는 걸 알아요. 공기 흐름으로 아는지, 그다음에 제 음악 그 목소리가 왔다 갔다 해서 그래서 아는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어머니께서 박수를 치세요. 좋아라 하십니다. 그러면 또 얼른 또 한 수, 그 틈을 이용해서 얼른 또 한 수 드리죠. 아, 제가 뭐 저는 좋아요. 제가 근데 피곤 안 해요. 어머니께 식사만 하시면.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과식으로 인해서 과일로 인한 식사로 인해서 어머님께서 이 상황이 한 달 이상 지속이 된다면 저는 정말 기분이 아마 날아갈 것 같습니다. 이제 모르죠.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현재까지는 잘하세요. 변수라면 과식으로 인한 그 영양 균형이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들이 말하는 걸로 봐서는 영양 균형이 괜찮을 것 같아요. 과식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추후에 또 같이 얘기 몇 안 되는 우리 분들과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머님 또 식사를 준비해야겠네요. 이 시간 아니면 식사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어머님 눈 뜨시면 그때부터는 전부 이제 저는 전쟁입니다. 예. 팔다리를 못 쓰시니까 안전사고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